대부분 다 안 쳐다보고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투자해서 뭐해 이런 섹터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면은 거기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좀 가장 눈여겨 좀 조심스럽게 보고 관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게 사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만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지금 많은 희망 고문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 초고수는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의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느냐 보니까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또 SK 하이닉스도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반도체주에 대한 이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내 주식시장 보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설왕설래 하는 것도, 왜냐면은 작년부터 몇 번이나 이제 시장에 양치기 소년 역할을 했던 거죠. 작년에도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이게 계속 분기 단위로 지연이 되다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또 미국도 소비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소비력이 더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거는 전방 수요 둔화로도 연결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주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위로는 잘 안 열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수출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메모리 가격 상으로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번에 바닥은 확실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 들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굳이 뭐 차익 실현 조금이라도 뭐 하실 욕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은 팔지 말고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가시면은 차라리 연말에 정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뭐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게 좀 지배적인 분위기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DS 부문도 조금 올라올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올 3분기 실적 보면은 영업 적자를 1조 이상 줄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분위기 자체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빼고 다른 업종들 보면은 그렇게 좀 많이 담고 갈 만한 업종들 현 시점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대형주 내에서 반도체주는 편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들 올해 정말 많이 들어요.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2차 전지 시장이 사실 뭐 요즘에 정말 약간 정말 뭐 반토막이 최근에 났다.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다가 또 살짝 다시 올라왔다가 어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2차 전지가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이제 테슬라의 판매가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2차 전지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말 제일 보기 어려운 섹터 같아요.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테슬라 이야기를 드리면은 1월 달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시작했고, 그랬다가 5월 달에 MSCI 에코프로 편입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한두 달 조정 받았다가 6월 달부터 다시 주가 쭉쭉 올라갔었죠. 그때 1월 달과 6월 달에 이들의 모멘텀을 부여했던 게 테슬라 실적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여기서 한 차례 실망감을 느낀 것 같고, 또 아무래도 7월,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7월 26일이었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 하루에 주가 움직임이 엄청났었잖아요.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하고 막 이런 움직임. 이때부터 2차 전지들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보유자들로 하여금 피로감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0월 달에도 중간에 반등을 주나 싶더니 계속해서 좀 맥을 못 추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센티먼트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뭐 유력한 다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다들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제 2차 전지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다 폐기할 거다. 예전처럼 뭐 전통 산업으로 부양할 거다. 지금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2차 전지주 들에 대한 좀 센티를 더 악화시킨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는 뭐 여부의 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공격적으로 다시 베팅해서 뭐 평단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가 많이 먹겠다 이 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아직 뭐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그쵸. 것보다 조금 자제해 주시라 네. 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것도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도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떠한 수급이냐면은 국내 고유의 수급 이벤트,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들고 있는 특정 주식의 보유 시가평가액이 10억 원이 넘으면은 그게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으면은 내년에 주식 팔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현상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1월 달, 12월 달 연말로 갈수록 개인들이 그냥 순매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포착이 돼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과거 10년 동안 땡겨봐도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로 출회되는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11월 달부터 나오는데 이번엔 10월 달부터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연초 이후로 지금 뭐 2차 전지 테마를 포함해서 AI 혹은 뭐 제약 바이오 아니면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수익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많이 상승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관련 주식들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야 요즘에 주가 움직임 내가 못 버티겠다. 차라리 그냥 지금 팔아서 정리해버리자. 이러한 좀 욕구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보다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보니까 2차 전지 방금 말씀하신 대주주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관련 세미나가 여의도에 뭐 올 여름부터 열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운 일이죠. 내가 그걸로 해서 많이 수익을 내신 것도 부러운 일인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원금 1억 원 가지고서 뭐 5억을 만들었다고 10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은 이제 9억이 아니라 이제 원금이 10억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투자 심리를 더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형주도 얘기하셨고 뭐 아까 뭐 전쟁 따른 방산주, 해지 그리고 이제 금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증시가 좀 사실 뭐 상당히 막혀 있는 분위기에 뭐 고금리에 뭐 불안정한 환경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흥이 안 나는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뉴스도 안 본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주린이들이 지금 공부해서 나중에 좀 더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이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 연구원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계속 좀 그 산업 자체를 그 깊게 공부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뭐 수출 데이터나 뉴스상으로 반도체 업황 돌아가는 거는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지금 높은 구간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섹터 애널에서 어렵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부분 다 안 쳐다보고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투자해서 뭐해 이런 섹터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면은 거기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좀 가장 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거는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주들 뭐 얼마 전에 이제 네오이지가 피해거지 뭐 100만 장 돌파로 주가가 잠깐 좋았다가 다시 내려갔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게임주 그러면 그렇지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아무런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도 거의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이런 업종들은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죠. 내년에 뭐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이나 실적 좋아진다는 기대감들 저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아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sek터, 테마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거기서도 어느 일정 부분 좀 수익의 기회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번 잘 살펴보고
봐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게임 섹터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게임 섹터 이외에도 시장에서 완벽히 조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을 좀 잘 살펴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네.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가 최근에 그쵸.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그 무거운 시가총액 2위인데도 더 오를 네.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꾸준히 소외된 섹터에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최근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